네, 안녕하세요. 슈퍼빈 브랜딩실의 포리 이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슈퍼빈의 브랜딩실을 총괄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브랜딩 전략이랑 디자인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저희 회사 소개에 대한 내용 좀 설명드리고 뒤에 저희가 하고 있는 디자인이나 문화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 슈퍼빈은 쓰레기도 돈이다, 재활용도 놀이다라는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일 거예요? 네. 자, 지금 지구의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예전에는 쓰레기를 버리거나 처리를 하면은 개인은 쾌적해졌기 때문에 모든가 해결을 됐다고 생각했겠지만 요즘 폐기물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면서 다시 인간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좌측에 보시는 이미지를 보시면은 저 표시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전국에 있는 쓰레기산 이미지입니다. 이게 소각장과 매립장이 건립되는 속도보다 버려지는 속도가 많다 보니까 더 이상 매립장에 들어가지 못한 쓰레기들이 도시 안에 쌓이기 시작했고,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셀 수 없는 만큼의 쓰레기산들이 많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으로만 쌓이는 게 아니라 이런 쓰레기들이 바다까지 넘어가게 되면서 지금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까지 발생시키고 있죠. 근데 이런 문제가 인간에게만 문제를 야기하면 괜찮은데 이런 문제는 생태계 전체를 파괴하기 시작했죠. 좌측에 보시면은 새가 아기 새한테 모이를 주는 모습 볼 수 있는데, 인간들은 이게 플라스틱이고 쓰레기인지 알지만 생명체들은 이게 쓰레기인지 플라스틱인지 분간을 못 하거든요. 색깔이 예쁘다 보니까 먹이인 줄 알고 자꾸 물어다가 어미새에게 먹이게 되고 아이가 자라기도 전에 죽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인류 문제는 아니고 이제 생물, 특히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에 있는 쓰레기들을 컨테이너로 받은 다음에 지원금을 받고 어딘가 그냥 매립해 놓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새가 이제 부리에 페트병 고리가 걸린다든지 이런 이미지들은 너무 흔하게도 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죠. 자,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앞에도 이제 페트병이 하나가 있는데, 날씨가 덥거나 갈증이 나면 쉽게 먹고 버리는 이런 페트병, 요즘에는 많이 버리죠. 길에 쓰레기통도 많이 없고 가볍고 죄책감이 없다 보니까 길거리 쉽게 버리게 돼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재사용에 대한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음료를 다시 담거나 하면서 재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업사이클링을 실현하기 위해서 페트병으로의 용도는 다 했지만 화분을 만든다거나 다른 용도로 하는 업사이클링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90%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먹고 분리수거에 다 버리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길거리에 버리지는 않고, 요즘은 저희가 분리수거를 다 실천해서 재활용 플라스틱류에다 버리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리수거를 잘 하게 되면은 뿌듯함을 느끼죠. 나는 분리수거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잘 버렸으니까 잘 처리가 되겠지. 근데 이런 쓰레기가 잘 처리되고 있는지를 추적을 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아파트나 주택가에 있는 분리수거 재활용하는 차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분리수거한 쓰레기들을 한 번에 섞어서 가져가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측에 이제 영상은 시간 생략을 할 건데, 우측에 보이시는 이미지가 컨베이어 벨트인데, 저희가 종이, 플라스틱, 유리를 다 분리수거한 것들을 재활용 센터에 가져가면은 다 섞어버려서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놔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진짜 재활용이 되는 것들을 사람들이 손으로 하나하나 외워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가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고 버렸던 게 플라스틱이 아닌 것들도 너무 많고, 종이라고 생각해서 버렸던 것 중에 코팅이 되거나 택배 박스에 보면 테이프 같은 것도 붙어 있죠. 섞여서 오다 보니까 사실 분리수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뒤에서 다시 사람들이 재활용을 하기 시작했고, 이런 일을 대부분 안 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소수의 인원이 재활용에 참가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 100톤이 버려지면 그 중에 0.1%도 재활용이 안 되고 나머지는 소각되거나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하는 분리수거가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유럽이나 미국에 가보시면은 실제로 재활용 분리수거 체계가 되게 좁아요. 몇 개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활용률은 높은데 실제로 뒤에서 소재화하는 공정은 굉장히 적어서 앞단에서 많은 대중분들이 헛수고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많죠. 디자이너도 어떻게 보면 양산에 가담하고 있는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직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후가공을 하고 플라스틱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류가 추구하고자 하는 환경적 정책에는 조금 반하는 직군일 수도 있거든요. 자, 좌측에 보시는 선형 구조를 보시면 지금 저희가 공장에 소재를 가공해서 디자인을 하고 소재화해서 상품을 만들고 버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 버려지는 것들이 분리수거를 잘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대부분은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소각하거나 매립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자, 스퍼빈이 추구하는 순환경제라 함은 오른쪽처럼 예를 들면 화장품 용기 가게에서 공장에서 1000개의 용기를 만들었을 때 분량이 나는 200개를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생산할 수 있도록 소재화를 하고, 그리고 소비자들도 상품을 쓰고 나서 버릴 때 재활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 정확히 태워서 그 회사가 다시 소재를 가져가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도 도저히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은 정확하게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게 가장 친환경적이다라는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순환경제입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는 인류는 쓰레기와 공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제주도에 있는 애월 바다에서 좀 걸어봤는데 바닷가 앞이나 어떤 올레길에 가보면 쓰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전 같은 쾌적함이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는 모든 곳에는 쓰레기가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고, 지금 자연에서 가장 깨끗한 곳은 사람이 도저히 오지 않는 지역만 가장 깨끗합니다. 또 공동경비구역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깨끗하죠. 그러니까 지구 입장에서는 사람이 안 오는 게 가장 친환경적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자, 태평양의 쓰레기섬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의도 면적의 10배 정도 면적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지금 남한 크기의 10배 정도 면적이 되었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크게 불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10배가 큰 면적이 쓰레기만으로 섬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인공위성에서 보여지는 육안에 보이는 쓰레기만 이 정도이고,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이나 바다 안에 잠겨있는 쓰레기까지 카운팅을 하면은 지금 측정할 수 없을 만큼의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거는 태평양 바다에 가면은 우리나라 한글로 표시된 쓰레기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켜볼 수만 없기 때문에 스퍼빈이 어떻게 하면 선한 경제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자 저희는 창업을 했고요. 한 5년 정도의 창업 기간을 거쳐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야외 부스에 가시면은 파란색 모듈로 만들어진 부스 있을 거예요. 거기 가시면 저희 기계도 있으니까 한 번씩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퍼빈이 설계한 시스템은 기존의 분리수거 시스템이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히 진단을 했고, 두 번째는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리수거 체계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현상을 발견하고, 이것을 선별하고 분리하는 과정부터 정확히 선별을 하지 않으면 기업은 이런 재활용 소재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앞단에서 선별 분류 작업부터 새롭게 한다라는 가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사람이 하나하나 손으로 분류하던 거를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서 뭔가 앞단에서 깨끗한 자원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고, 그걸 정확한 분류 시스템을 통해서 섞이지 않게 가져가고 공정도 과정을 거쳐서 소재화를 하고 그거를 기업들이 생산하는 곳 쪽에 갖다 줘서 재활용 소재를 만들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선형 경제를 만들어서 소각되거나 매립되거나 바다나 산에 들어가지 닿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디바이스인데요. 저희 네프론이라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페트병을 넣으면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재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선별을 좀 해주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카페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회용 테이크 컵, 투명한 것들은 PET가 아니기 때문에 플라스틱류에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플라스틱류에 버리고 있어요. 합성 비닐 소재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섞여 들어옴으로 인해서 플라스틱 안에 있는 재활용 될 수 있는 것들도 같이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진짜 재활용이 되는 것들은 회수를 하고 안 되는 것들은 뱉어내는 구조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전국에 200대가 넘게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안에 자원을 넣게 되면은 이게 페트병에 병뚜껑이 있는지 라벨이 있진 않는지 내용물이 있지 않는지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정말 깨끗한 자원만 가져오고 아닌 것들은 뱉어내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는 알파고 원리처럼 되어 있어서 기업이 새로운 페트병을 생산을 하더라도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오산에 있는 설치되어 있는 기계이고요. 이 기계의 포인트를 정립하면은 저희가 깨끗한 자원만 가져오다 보니까 이거를 기업들이 돈을 주고 자원을 사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돈을 벌게 되고 그 돈을 투입하신 사용자분들한테 돌려드려서 페트병 하나당 10원, 캔 하나당 10원씩 적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퍼빈 유저분들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현금으로 매달 계좌이체를 받고 있고요. 지금은 개수 제한을 좀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50만 원, 80만 원까지 벌어가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지금은 하도 이렇게 줄 서서 다툼이 많아가지고 개수 제한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한 20만 원 정도 벌어가시는 유저분들이 계세요.
주로 설치된 곳은 이제 공원이나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곳, 그리고 학교에도 설치를 하고 있고요.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금을 지급하면 좀 교육적으로 안 좋거나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봉사활동 시간을 적립할 수 있는 체계로 가져가고 있고요.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제공하면서 서비스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이나 롯데월드, 공원, 길거리에 설치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좀 저희가 개발 중심으로 디자인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개발 중심으로 만들다 보니까 기기가 다소 투박한데 최근에 디자인하고 있는 기기들은 새롭게 제품 디자인도 하고 UX도 설계하고 하면서 좀 심플하고 모던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통이라는 이미지를 하나의 전자제품이나 디바이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좀 더 심플하고 깨끗하게 접근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자원은 저희가 특별 물류 서비스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폐기물을 수거하는 직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기피하고 있어요, 일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브랜딩이 돼서 일할 때 내가 지구를 지키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 의상 디자인이나 패치 디자인 같은 걸 적용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유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포터나 트럭도 전기 차량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발주하고 있는 차량은 전기차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단에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원을 선별하다 보니까 고물상처럼 더러운 게 아니라 보이시는 이미지처럼 저희 실제 순환자원 창고인데 굉장히 쾌적하고 깨끗하게 자원이 쌓이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런 모습을 본 케미칼 회사나 회사들에서는 저희 자원을 굉장히 높은 비용을 주고 구매를 해가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쌓아놓고 있는 물류 창고이고요. 이렇게 가져간 것들을 지금 현재 공장에서는 소재화하기가 좀 어렵게 구축이 되어 있어서 내년 봄쯤에는 저희가 구축하는 공장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런 공장은 지금 현재 폐기물 공장에 가보시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럽고 혐오시설처럼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굉장히 쾌적하고 사람들도 올 수 있게 해주고 이 공간 안에는 문화 공간도 만들어서 오히려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폐기물 공장을 구축하는 쪽으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도 새롭게 브랜딩을 하고 있고 아마 폐기물 공장을 브랜딩한 사례는 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곳의 문화 공간이나 브랜딩 작업을 통해서 하나의 미술관 같은 폐기물 시설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는 저희가 실제로 설계까지 완료한 이미지이고요. 이번 달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내년 봄에 런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재활용품을 만든 다양한 작품이나 제품, 순환자원에 대한 과정, 그리고 실제로 공장에서 수거된 분리수거품들이 어떻게 소재화되는지 또 보실 수 있고요. 기업들은 이곳에 와서 가공된 재료를 사갈 수 있도록 공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폐기물의 자원화 과정을 지금 저희 일반 대중분들은 분리수거하고 버리는 과정까지는 굉장히 스마트하게 참여하고 있지만 그 뒤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저희가 화학적 용어를 통해서 교육하고 전달을 하면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시각화하고 컨텐츠화해서 분리수거에 대한 과정을 정확히 교육할 수 있도록 브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저희가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어린이나 학생들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문화를 구축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안 이미지고요. 실제로 저희가 공장에서 만든 플레이크를 보시면은 굉장히 투명하고 깨끗한 것들이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리수거 체계를 통해서 수거한 자원들은 되게 다운사이클링이라고 많이 하죠. 좀 쓸 수 없는 건축 재료로 쓴다거나 어디 보완제로 쓴다거나 요 정도로 활용하는 게 많고 깨끗한 자원을 수거하는 프로세스에서는 지금 현재 일본에 있는 PET 같은 걸로 수입해서 많이 재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이미지가 이제 PET 원사로 만든 재활용된 상품인데요. 깨끗한 PET 소재를 모으면은 보이시는 것처럼 다시 페트병을 만들 수 있는 소재로도 쓸 수가 있고요. 원사로 추출을 해서 실로 만들면은 가방이나 의류 같은 것들도 만들 수 있고 재활용된 플라스틱을 다시 만드는 데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PET를 투입하면 10원씩 주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한 거와 다르게 환경을 생각하지 않은 유저분들이 너무 투입을 많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되고 그런 의미로 참여를 하고 있지만 이런 유저분들이 실제로는 환경에 대한 의식보다는 돈만 보고 쫓는 현상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가 유도했던 브랜드 페르소나가 유입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진단을 해서 사업과 별개로 디자인과 문화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2년 전에 쓰레기마트라는 공간을 팝업으로 오픈을 했는데요. 이 공간은
보통 마트라고 하면은 현금을 지출하고 물건을 사갈 수 있는 마트라면은 저희는 PET나 캔을 가져가면은 현금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쓰레기로 돈을 살 수 있는 마트를 만드는 쓰레기 마트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재활용품을 가지고 방문을 해주면 그거를 라벨과 뚜껑을 제거를 하고 저희가 만든 네프론 기기에 투입을 하면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친환경 굿즈를 구매할 수 있는 마트로 오픈을 했고요. 연남동에 한 2달 정도 팝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디자이너가 아직도 3명, 4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각 디자이너 분들 3명 가지고 셀프 인테리어 하면서 이렇게 만든 공간이고요. 당연히 이런 마트에는 환경적으로 폐해를 주는 어떤 상품들은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친환경 상품이라 하더라도 상품 자체는 친환경인데 비닐로 포장을 한다거나 좀 더 알고 봤더니 친환경이 아닌 요즘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확히 점수를 하고 진짜 환경적으로 의미 있는 상품들만 비치를 해서 쓰레기를 살 수 있도록 구비를 해줬고요. 실제로 저희가 실제 네프론 설치했을 때는 이게 쓰레기가 돈이 되다 보니까 돈을 바라보고 오는 유저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런 문화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어린이들이나 지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그린슈머 분들이 와서 투입을 해주는 사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문화 활동을 접하고 디자인을 접했더니 실제로 이제 저희가 공지사항을 붙여서 공익 광고처럼 비닐 떼주세요, 이물질 제거해주세요 말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 좋은 방법을 만들 수 있었고요. 저희 직원들이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아도 옆에서 어린이들이 이렇게 투입하시면 안 돼요 라고 서로 교육해주는 현상까지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환경적으로 어떻게 분리수거를 하는 게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있고요. 한쪽 코너에는 쓰레기 모의고사라고 해서 환경적으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험을 보게 해줬고 80점 이상을 받으면은 저희가 보상을 해줬는데 쓰레기로 보상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쓰레기로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받는 것이 굉장히 큰 베네핏이었거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버려지는 폐기물과 돈이 되는 쓰레기가 따로 있구나라는 경험을 제공해주는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환경에 대해서 관심 부족했던 어떤 사용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에서 디자인적인 요소나 브랜딩적인 요소를 채택함으로써 실제로는 이제 어린아이들이나 환경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샘 해밍턴의 그 아이들도 와가지고 페트병 버리고 엄마의 생일 선물을 현장에서 사갔어요. 방송에도 나갔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쓰레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일단 재활용, 쓰레기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은 잘 안 와요. 안 오거나 기피하거나 메이저가 아니라 조금 사회적으로 특별 소수의 개체들만 활동하는 이런 이미지가 좀 강했는데 이거를 메이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좀 더 대중적인 콘텐츠 접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쓰레기 미술관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1차 때 쓰레기마트 프로젝트를 하면서 프로젝트가 마감되고 종료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는 걸 보면서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환경적으로 의미 있는 캠페인을 했는데 여기서 쓰레기가 나오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2회차에는 폐기물 없이 한번 구축해보자라고 컨셉을 잡았고요. 실제로 이 공간은 종이로만 만든 전시 공간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모든 벽체와 부스는 전부 다 종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철거할 때 건축 폐기물 업체를 부르지 않고 분리수거를 통해서 80평의 공간을 철수하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저 커튼도 저희가 현수막 잘라서 다 부착을 해줬고요. 본드 사용이나 비닐 사용을 최소화해서 체결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해가지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업사이클링 작가분들을 많이 섭외해서 전시를 진행을 했고요. 전시를 할 때 비주얼적인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분리수거를 한 품목들이 어떻게 재활용이 되고 소재화가 되고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마트와 동일하게 여기도 다양한 친환경 굿즈를 만들었는데요. 보이시는 연필은 신문지를 반죽해서 만든 연필이에요. 그래서 야외에 계신 부스에 가시면은 지금 PET 하나 투입하고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강의 끝나고 궁금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코로나가 좀 발생을 해가지고 좀 규모를 줄여서 포인트를 적립하면은 업사이클링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쓰레기 카페라는 컨셉 스토어도 좀 운영을 했고요. 여기에 오시면은 내가 적립한 포인트만큼의 포인트로 원하는 컨텐츠를 가져가서 업사이클링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컨텐츠를 좀 운영을 했습니다. 자, 이후에는 저희가 이전까지에는 그래도 사업과 연관된 마케팅적인 캠페인을 좀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이게 진짜 우리만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브랜드의 팬덤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좀 상업적이지 않더라도 정말 브랜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플로깅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양양에 가서 플로깅을 많이 해왔는데 많은 시민분들이 주말 시간에 보상도 없는데 와서 많이 쓰레기를 주워 가세요. 그래서 한 번 가면은 저희가 100리터 한 10개 정도를 수거하고 있고, 처음에는 삼척에 한 번 갔고 최근에는 양양바다 2번에 가서 스퍼민의 많은 팔로워 유저분들이랑 같이 가서 쓰레기를 줍는 캠페인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메달을 좀 제공을 해줬는데요. 기존 마라톤이나 러닝 행사에 가시면은 메달 같은 거 많이 주시죠. 저희는 특별히 병뚜껑을 재가공해서 만든 메달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주운 쓰레기 중에서는 그 중에서 돈이 되는 것들은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슈퍼큐브 서비스에 PET를 투입해주고 포인트를 통해서 이벤트를 좀 가져갈 수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 쓰레기로 처리를 해서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활동들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참여해 주신 분들의 이미지이고요. 한 회당 한 40명, 50명 정도 모이시면은 한 1000리터 정도 하루에 수거를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모았던 쓰레기들이고요. 실제로 바다에 가시면 쓰레기들이 되게 온전하지가 않아요. 되게 플라스틱이 바다에 닳아서 예쁘게 모서리가 달아져 있거든요. 그 얘기는 그 많은 부식된 것들이 모래나 바다에 녹아져 있다는 얘기고, 이게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인구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냥 방치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냥 적응하는 거예요. 그냥 인체가 미세 플라스틱을 소화할 수 있게 진화하고, 그냥 생선과 식품들의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것들을 먹어도 소화할 수 있게 하고, 이제 100년 뒤면은 31도 이상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 올해 기준으로 3배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엄청나게 더운 날들이 많겠죠. 그냥 인류가 그런 더위에 적응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완화시키는 거예요. 유튜브 보시면은 10분짜리 영상을 2배속으로 하면 5분 만에 볼 수 있지만 0.25배속으로 하면 40분 동안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지금은 환경 파괴되는 속도가 2배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큐멘터리에서 100년을 측정한 거는 50년 안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버리는 속도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갑자기 말을 타고 다니고 나뭇잎을 거치고 다니고 휴대폰도 없는 세상에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거를 완화시키는 쪽으로 인류가 힘을 좀 모아야 되는 그런 의미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양양 바다에 가면은 되게 신기한 게 중국에서 날라온 페트병도 발견돼요. 바다에서. 그러니까 바다에서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의 움직임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현상입니다. 자, 마지막은 잘테스트기인데요. 분리수거할 때 요즘에 투명 PET 따로 분류하시는 거 보셨죠? 분류하기 시작한 게 투명 PET를 온전하게 모으면은 재활용 가치가 너무 높아서 저온화할 수 있는 거의 첫 번째 단순한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거할 때 보시면 뚜껑을 제거하면 여기 링이 있어요. 요거를 떼다가 너무 많이 다치세요. 그러니까 막 가위로 자르고 벤치로 자르고 하다 보니까 손 다치고 그냥 제거 안 하고 버리게 되는데, 그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잘떼기 스틱이라는 제품을 디자인을 하게 됐고요. 당연히 만들 때 플라스틱 사출을 하면 안 되겠죠. 병뚜껑을 모아서 파쇄를 해서 그것들을 금형을 떠서 만든 손잡이로 만들고 있고, 그리고 패키지에 본드나 비닐을 사용하거나 후가공을 하면 재활용이 잘 안 되거든요. 저희는 접는 방식으로만 패키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패키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을 제거하고 오른쪽처럼 지렛대 원리를 통해서 링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에 시각 디자이너밖에 없다 보니까 만들 때 되게 힘들어요. 하나하나 스케치하고 조립하고 하는 게 힘들긴 한데, 제가 그렇게 끌고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적응을 해가지고 야 건축 디자인 하자 이러면 건축 디자인 같이 하고,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일하는 방식에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재활용품을 만들면은 단점이 되게 많아요. 단가가 올라가고 손이 많이 가고 불량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고비용을 주고 어렵더라도 소비하는 그린슈머가 많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이런 관점으로 최대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은 환경에 대한 관점을 기본적으로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나 이런 어린이들에게도 교육을 부상으로 좀 제공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다양한 전시를 통해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영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에 있는 8살짜리 어린아이인데 사업자를 냈어요. 폐기물 관련 사업자. 그래서 바다에서 플로깅을 해가지고 순환 자원화 되는 것들은 폐기물 업체에 판매하면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회사 대표이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회사 직원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 직업을 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제가 항상 왜 보여드리냐면은
되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해야 돼 경각심을 느끼는데 아무도 실천을 안 하세요. 텀블러 하나 가지고 다니는 거 이런 거 되게 간단한 일들도 있는데 실천 안 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각인을 하고 같이 실천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남아에 가면은 쓰레기를 수입해 놓고 매각장이 없어서 그냥 바다에 던져놔요. 근데 요즘에는 수입을 좀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이 도시화 안에서 어떻게 하면 순환자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서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퍼비는 이런 것 중 버려지는 폐기물 중에서 자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정확히 선별을 해서 소재화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재활용 문화를 가져갈 수 있도록 열심히 디자인과 브랜딩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준비된 강의는 좀 끝났고요. 5분 정도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질문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멘트 하면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은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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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저희가 창업한 지 5년 되고 실제적으로 디자인이나 브랜딩까지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열심히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200대 정도 설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지자체나 환경부가 아직까지는 현재 분리수거 체계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새로운 변화를 잘 안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마치 전기차가 초기에 도입할 때 많이 버거웠던 거랑 비슷한데, 빨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나 국가도 좀 동참을 해줘서 설치가 되었어야 하는 바람이고, 두 번째는 사실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면은 지자체나 기업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비자들이 환경적으로 설계하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기업은 수익을 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환경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가와 저희 같은 기업들, 소비자분들 모두가 다 같이 바뀌어야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많이 설치해 보겠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시간이 많이 네. 마지막 받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사례로 보여주신 팝업 스토어나 이런 거 말고도 SNS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스퍼빈 오피셜 계정 들어가시면은 SNS 보실 수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하는 활동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스타트업에서 디자인과 브랜딩을 구축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되게 설명할 게 많은데 오늘은 좀 간단히만 설명드리고, 내년에 공장을 만들면 거기에 300평 정도 규모의 문화공간 만들어질 거예요. 거기도 동일하게 쓰레기를 가져와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로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구경하러 오세요. 네. 공장은 화성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허가받기 너무 힘들었고요. 네. 내년에 미디어로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 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할 때 사실 환경적 고려를 하면 디자인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요. 후가공해야 되고 최계 코팅해야 되고 비닐 씌우고 싶고 이런 활동들이 디자인에 반하는 게 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것을 고려해서 가장 좋은 비주얼을 뽑는 쪽으로 디자이너들이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갖고 있고, 양산에 가담하고 있는 직군으로서 조금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다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